기계공학자의 자동화 실무 유압편입니다. 이번 14강에서는 유압 에너지란 표준 유압 시스템의 구성도, 유압 기술의 장단점, 유압의 이용 분야 등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유압 기술이란 작동유의 오일을 유압 펌프로 가압시켜 에너지를 만들고, 이 에너지 속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시킨 후 일의 크기, 일의 속도, 일의 방향을 적절히 제어하여 기계적 일로 변환시키는 일련의 기술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동력을 유압 동력이다라고 지칭을 하죠.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면은 유압은 매개체로 작동유라는 오일을 사용을 한다. 이 오일을 유압 펌프를 이용해서 가압을 하게 되면은 비압축성 유체 에너지가 탄생됩니다. 어떤 원리로? 파스칼의 원리로 에너지를 만든다. 유압의 기본 법칙은 파스칼의 법칙이다라고 하죠. 파스칼의 원리란 밀폐된 용기 속에 정지 유체 일부에 가해지는 압력은 유체의 모든 부분에 동일한 힘으로 동시에 전달되더라라는 원리죠. 이걸 세부적으로 보면은 유체의 압력은 그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을 하더라. 또한 압력의 크기는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을 하더라. 세 번째로는 유체 중의 압력은 무게가 무시되면은 어디에서나 같다. 이게 바로 파스칼의 법칙이라 하고, 현재 그 SI 단위계, 국제 단위계도 파스칼의 이름을 따서 압력 단위를 파스칼로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에너지 속에 오염물질이 존재를 해요. 이런 오염물질은 유압기기들이 작동을 할 때 수명을 떨어뜨리고 고장의 원인이 되고 효율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일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 3대 제어밸브를 통해서 1의 3인자를 적절히 제어한 후에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기계적 일, 직선운동, 회전운동 또는 힘으로 변환시키는 시스템 기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 유압 시스템의 구성도를 살펴볼까요? 유압 시스템은 기름 탱크의 작동유를 유압 펌프가 가압을 시켜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어서 작동유 속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을 제거시킨 후 유압의 3대 제어밸브로 1의 3인자를 제어를 한 다음에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일로 바꾸는 이러한 시스템의 개통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 그림이 된다. 에너지 발생 장치가 있어요. 그걸 통상 이제 유압 유니트 또는 펌프 유니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압력 제어 밸브, 방향 제어 밸브, 유량 제어 밸브를 거쳐서 1의 3요소를 제어를 한 다음에 실린더나 모터와 같은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일로 변환시키는 이런 과정 기술입니다. 근데 흐름도가 전기와 달리 에너지가 하에부터 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한다. 이건 공압과 마찬가지. 그러면 유압 기술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압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작은 크기로 큰 힘을 낼 수 있다. 이 점이 유압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작동유가 윤활유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윤활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는 에너지 자체가 비압축성 에너지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이치 제어가 가능하다. 이 점이 이제 공압에 비해서 특히 장점이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힘과 속도를 무단으로 정확하고 쉽게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점은 이제 공압과 같아요. 다섯 번째로는 과부하에 대한 방지 대책이 비교적 간단하다. 여섯 번째는 전 부하 상태에서도 시동 정지가 원활하다. 일곱 번째는 압력의 전달 속도가 빨라서 빠른 반전과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고압에서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부품의 크기가 크다. 때문에 가격이 비교적 비싸다라고 합니다. 통상 공압에 비교를 하면은 최소 3배에서 많게는 7배, 10배까지도 비싸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유압 시스템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고 이 작동유의 오염과 이물질은 기기의 성능과 수명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작업 속도가 느립니다. 유압 실린더의 평균 속도는 약 5에서 300mps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공압의 약 2분의 1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작동유는 오래 사용하면 열화가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여섯 번째는 높은 압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고, 밸브는 빨리 스위칭이 되기 때문에 서지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시스템에 따라서는 서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7번째로는 이제 복귀 라인이 필요하다. 공합은 사용한 이 에너지를 대기로 다시 되돌리는데 유압은 탱크로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일일이 리턴 배관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8번째로는 캐비테이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공농 현상이라고 그래요. 작동유 속에 기포가 혼입되는 현상인데 향후에 이 기포가 터지면서 진동을 유발하고 소음을 크게 만들고 효율을 저하시키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적정한 대책이 필요하다. 보신 바와 같이 유압은 장점보단 단점의 항목이 더 많습니다. 공합에 비하면 사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유압의 이용 분야를 살펴볼까요? 공합과 마찬가지로 액추에이터를 이용을 해서 기계적 힘이나 운동을 얻는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서 전진 운동을 하거나 유압 무트의 회전 운동을 이용하는 분야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보시고, 사용 압력에 따라서는 이거는 이제 규정은 아니에요. 근데 메이커에서 보통 유압기기들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70kg 이하짜리의 유압기기, 또 70에서 140 또는 210kg까지의 유압, 210kg 이상의 고압용,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산업별로는 큰 힘이 필요한 철강 산업, 발전 산업, 중화학 산업이 대표적인 사용 예고, 공작기계에서는 프레스, 사출기, CNC 공작기계 등이 유압의 가장 응용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볼까요? 프레스죠. CNC 공작기계, 플라스틱 제품을 성형하는 사출기, 우리가 공사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굴삭기, 이런 부분들이 유압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입니다.